네,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비단 2030 세대뿐만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20, 30대는 마약에 빠지고 40, 50대는 무속신앙에 빠졌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급증했다는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가상, 암호화폐 코인이 지난해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 문제도 터졌었는데 무당과 코인 업체의 커넥션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희가 취재했던 코인 업체가 정부 산하 비영리 단체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이 같은 사회 피해를,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주와 운세로 유명세를 탄 경기도의 한 무당. 유튜브 총 조회수만 3,600만 건. 상담을 받으려면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2년 전 이 무당을 찾아갔던 A씨. 거액을 주고 구술한 후 무당과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친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거의 생활하고 밥 먹고 하니까 일도 도와주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친분이 쌓이자 무당은 A씨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합니다. 자신의 신도 중 코인 사업을 벌이려는 부부가 있는데 잘 될지 여부를 점치는 구판에 참관하라는 겁니다. 코인이 대박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그러면서 이제 구굿을 한다고 해서 구굿을 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참관을 하면서 부부의 점괘를 본 무당은 코인으로 큰 돈을 번다고 예견하며 A씨에게 투자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이 무당은 그러면서 A씨에게 열흘 안에 2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원금 손실 없이 책임지겠다는 확인서까지 써줬습니다. 본인이 다 책임질 테니까 하라고 해가지고 확인증까지 받은 A씨, 무당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감감무소식. 하지만 무당은 이번엔 5배 수익을 장담하며 돈을 더 투자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대출까지 받으며 총 1억 원을 무당에게 보냈습니다. 그 무렵 무당이 출연한 인터넷 방송입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오시는 분 중에 이 코인을 이렇게 회사를 크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몇몇 신도님들은 하시고. A씨의 경우 코인은커녕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당은 촬영자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익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으로 조금 트레이닝도 제가 해드릴게요. 돈 가지고 오시면요 제가 대박나게끔 딱 해드릴게요. A씨는 현재 무당과 코인업체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민사재판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인데 그동안 수사관만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도 정기 인사 때 이제 그 팀을 나간 거예요, 이제 전임자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후임자가 사건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고 신속하게 좀 진행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법률방송은 취재 중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A씨가 사려고 했던 가상화폐 이름은 SD코인. 이 코인 사업을 벌인 부부는 외교부 산하 비영리 의료봉사단체 스포츠닥터스의 이사장 허준영 씨와 SD코인 감사로 있던 부인 이모 씨였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5억 원 넘는 기부금을 받은 스포츠닥터스. 방송인 강호동, 이승기 씨 등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한다는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심지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캠페인에 가담했습니다. 허 이사장과 그의 부인 그리고 A씨에게 1억 원을 받았던 무당은 올해 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으로 수감 중이던 모 원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무당의 경우 징역 10개월을 살다 가석방됐지만 허 이사장과 부인은 아직 수감 중입니다. 취재해보니 이들이 만든 SD코인, 허 이사장이 운영하던 스포츠닥터스와 회사 주소가 똑같습니다.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한남동 스포츠닥터스와 SD코인이 있던 자리입니다. 허준영 이사장이 구속된 뒤 사무실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미국 가실 일이 있다고 그러시더니 언젠가부터 그냥 직원들 다 빠져나가고 아예 임대됐다고. 해당 사무실, 지금은 미술관이 들어왔습니다.
무당은 왜 신도들에게 그 많은 가상화폐 중 유독 SD코인을 추천했을까? A씨와 변호인 측은 무당이 SD코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당이 허 이사장 부부에게 보너스 명목으로 SD코인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A씨 변호인 측 입장입니다. 하지만 굿값이라는 명분으로 대가를 받아 무당과 이들 부부의 유착관계를 입증하기는 애매한 상황. 기다리다 지친 A씨는 투자금 반환이 어렵다면 코인이라도 보관하겠다고 했고, 무당은 A씨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코인을 넘겼지만 이미 가치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의 행방은 여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불경기에 절박한 마음을 무속신앙에 의지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약점을 노린 무당의 사기도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당에게 사기당했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범죄 혐의로 입건된 무속인의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무속인 사기와 관련해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무속인들 노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문제도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이 범죄 혐의로 입건된 무당수를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 지역, 유형별 무속인 입건자 수 현황을 물었는데 경찰 측 답변은 무속인 입건 현황은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며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죠? 수사기관은 수사 때 범죄자의 직업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체제상 세부 항목까지는 설정을 할 수가 없는데요. 경찰이 발표한 범죄자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보시겠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지난해 범죄자 수는 약 149만 4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종교관은 4,200여 명인데 신부님인지 스님인지 무당인지 등까지는 분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뭐 구분을 한다고 해도 이게 무속인이다라는 것까지는 파악이 힘들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앵커님 혹시 점 보십니까? 네, 뭐 가끔 봅니다. 아, 예. 네. 제가 명함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부업으로 무당이 되기로 했습니다. 네. 제 이름이 대성이다 보니까 원래 큰별 동자 아니면은 큰별 도령 이렇게 지을까 하다가 뭐 세자저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큰별 세자라고 한번 지어봤는데요. 이렇게 무속인의 경우 내가 무당이다 말만 하면은 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목회자의 경우에는 교계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전도사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목사 고시에 통과한 후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만 목사로서의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부의 경우에는 카톨릭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요. 일단 그 과정이 7년의 과정을 거치는데 네. 4학년 진급 때 미사 중 성경을 봉독할 수 있는 직책, 독서직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5학년 때 미사 중 집전 사제를 돕는 시종직을 받는 등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7학년이 돼야지 이제 사제 직위를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신부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기간도 과정도 규칙도 모든 게 엄격한 겁니다. 네. 그러나 무속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귀신이 내렸다 하면 바로 그 길로 무당이 되는 겁니다. 네. 심지어 자신이 서비스업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종교가로 구분하기 힘들다는 게 수사기관 일선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무속인이 진짜 정확히 몇 명인지 집계가 좀 어렵겠네요. 네, 추정만 할 뿐인데요. 현재 무속인과 역술인 회원수가 가장 많은 무당단체 대한경신연합회와 한국역술인협회에 따르면 두 단체에 각 가입한 회원이 30만 명입니다. 네. 비회원까지 합하면은 이제 5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 A 씨가 이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무속인 측 입장도 또 들어보셨나요? 물론입니다. 무당 측 입장 한마디로 이렇게 될 줄 몰랐다였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무당의 거처. 무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신당 관계자가 취재진을 대신 대응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당한 거 생각하면 억울한 건 알겠는데 너무 왜곡하고 너무 신당 관계자, 무당과 자신을 포함해 추종자들과 신도들 다 같이 투자했다고 합니다. 5천 들어갔고 저 또한 1억 들어갔고 저희도 피해는 만만치가 않아요. 당시 점괘가 나온 후
SD코인에 투자한 신도수를 감안하면 A씨 혼자서만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되묻기도 합니다. 결론은 보험회사 이 보험 좋다고 소개 한번 해줬다가 이 흐대기 당한 거예요 지금. 돈만 해도 한 달에 5억에서 7억이에요. 근데 한 달에 5억에서 7억인데 고작 얼마 1억 돈 먹으려고 돈을 했겠습니까? 무당이 A씨에게 원금 손실 없이 책임지겠다라는 확인서를 써준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허 이사장의 부인이 무당에게 써주라고 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결국 무당은 허 이사장 부인을 믿고 확인서를 써줬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 깔라미 X를 까지 왜 갖다 자꾸 늘어지냐고. 수감 중인 허 이사장의 부인,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나와서라도 자기가 코인 다시 살려낼 거고 뭐 할 거고 그런 내용의 편지가 저한테 있어요. 하지만 허 이사장 측 분위기는 다릅니다. 허 이사장 부부의 변호인이 A씨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쓴 준비 서면입니다. A씨에게 SD코인을 매도한 사람은 무당이라며 허 이사장 부부와 전혀 상관없이 무당이 자신의 코인을 A씨에게 매도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점집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 상황. 오후 9시에 무당을 만나게 해주겠다던 신당 관계자는 갑자기 무당의 변호인 전화를 받은 후 만날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무당 측 변호인과 통화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소개를 몇 사람한테 했는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코인이에요. 아래한 사람이 구속돼서 못 갚으니까 소개한 사람을 걸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직접 받는 건 하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개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문제를 삼는 거죠. 돈을 직접 받은 건 하나도 없고요. 무당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은 소위 전자지갑도 없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내용도 코인이 뭔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코인이 뭔지도 모른다는 게 무당 측 변호인의 주장이지만 하시되 알고는 하고 하시라고. 상담은 찾아오지 못하시지만 내가 코인이든 주식이든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제가 아는 기술을 계속 해드릴게요. A씨에게 써준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인서의 경우 상장이 안 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합니다. 5천만 원 한 번 하고 상장 전에 5천만 원 한 번 하고 상장 후에 5천만 원 추가로 했어요. 근데 상장 전에 5천만 원에 대해서 상장이 안 되면 내가 이걸 물어주겠다. 그런 취지로 써줬죠.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볼까?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텐데요. 형사에서 그 사기죄가 인정된다라는 그 검찰의 결정이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은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발행한 그 코인의 실체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회사가 발행한 코인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망행위를 통해서 재산적 손해를 끼친 것이 분명하거든요. 무당과 신도, 코인업체 사이 얽히고 설킨 돈 문제. 무조건적 맹신과 돈을 향한 탐욕이 분란을 야기했다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법원이 최근 사기 혐의를 인정해서 이 무당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상 법원이 그동안은 관대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그 적극적으로 고액을 요구하거나 굿이 필요하다고 강요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엔 딸의 애군을 풀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뜯은 무당이 있었는데요. 이 무당은 징역 4개월에 배상금 2,6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6월엔 오피스텔에 점집을 차린 40대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냈다가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만 40여 명, 피해 금액은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성이 부족하다며 겁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8월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무당이 있는데 20대 부부에게 군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갈취했다가
사법부로부터 징역 1년 4개월을 받았습니다. 10월엔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7억 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무당도 징역형을 받았고요. 사실 무속신앙이나 사이비 종교 이것 외에는 고액을 요구하는 종교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이 유튜브도 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무속 관련 유튜브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채널이 지금 500건이 넘습니다. 네. 타인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가짜 무당 때문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기당한 걸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법조계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속인들은 길흉화복을 예견해주는 조언자로서 신도들과 많은 교류와 또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내가 믿는 그런 대상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떤 거래를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종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좀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